임대주택 부채 곧 산더미 부채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보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입니다. LH가 임대주택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영수지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17년입니다. 예, LH는요 103만 2,100가구의 임대주택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손실액이 8,750억 원이었습니다. 1년에 손실액이. 그리고 2021년으로 올라왔습니다. 예, 임대주택은 더 규모가 커졌어요. 132만 2,200가구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말입니다. 임대주택의 운영 손실액은요 1조 7,792억 원까지 왔습니다. 여기에 말입니다. 2023년 작년입니다. 예, 임대주택 운영 현황은요 143만 4,900가구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운영 손실액이 얼마나 날까요? 현재까지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은요 적어도 2조 원가량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합니다. 2조 원. 야,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2조 원까지 적자가 난다 그러면 저는 그만큼 최악의 사태가 온다는 뜻인가요? 저는 그렇게 최악의 사태 당연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저는 이 지표를 보면서요 임대주택을 저렇게까지 마구마구 지어대서 지금 최악의 사태가 온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 권력이 탄생을 할 때마다 나는 임대주택 얼마나 짓겠다. 나는 임대주택 얼마나 짓겠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이 모양이. 저는 문재인 정부가 진짜 다 망쳤다고 생각은 해요. 임대주택 지어서 계속 뿌리니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에 1조 7,792억 원의 적자, 2023년에 2조 원의 적자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지 않답니다. 이렇게 되면 말입니다. 나라가 더 어려워질 거예요. 이게 어려워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 말 자체가 저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한국토지주택공사 어떨까요? 경영수지가 최악이겠죠. 최악이죠 당연히. 2023년 영업이익이 437억 원입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 5조 6,486억 원의 흑자를 냈어요. 그런데 2023년은 437억 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영업이익. 뭐 줄어도 뭐 이렇게까지 줄었나? 이것은 여러분 준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끝장난 겁니다. 솔직히 끝장난 거죠. 2022년만 하더라도 1조 8,123억 원이었잖아요. 끝장난 거죠. 그런데 이걸 보세요 여러분. 이 지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하나도 이게 쉽게 말하면 왜곡을 안 시켰다 이렇게 지표가 나와요. 윤석열 정부가 2023년 437억 원이 됐으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망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지표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결국은요. 공공임대주택을 워낙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까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난리가 나요. 이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요. 택지 조성을 해서요. 그 땅을 팔아서 손실을 메꿉니다. 옛날에 한국토지공사가 따로 있었고요. 한국주택공사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 주택공사에 임대주택 문제가 생기면서 적자가 심하니까 한국토지공사하고 한국주택공사를 합병을 시켜서 이게 LH를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동주택 용지 이게 매각을 했는데 돈을 안 주는 데가 많아요. 돈을 안 주는 데가. 2020년 653억 원의 연체가 있었다면요. 지금 2023년이에요. 기준은요. 2024년 1월 15일 현재 1조 5,190억 원입니다. 땅을 팔았는데 건설사들이 워낙 많이 망하니까 땅값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돼요? 경매나 공매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실은요. 아마 더 커질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위험한 거.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요. 공동주택용지 연체가 9,536억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조 5,190억 원이나 된다는 것.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현 상황은요. 건설업에만 국한시켜 놓고 볼 때는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어렵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건설사들이 장난 아니다. 그런 생각을 이 지표를 보고 당연히 하게 되고요. 당연히 하게 되고요. 더 충격적인 숫자는요. 이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규모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작년 6월이에요. 2023년이라고 안 돼 있는데 2023년입니다. 2023년 6월까지 보면 151조 2천억 원입니다. 아니 부채가 151억 2천만 원도 아니고 151조 2천억 원이라니 이게 기업입니까?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연봉은 1억씩 받아갑니다. 참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지금 심각하죠. 문제는요. 이 부채가 여기서 끝날 것인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부채가 만들어질 겁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공언한 것이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100만 가구 짓겠다고 공언을 했거든요. 물론 야당의 이재명 대표는요. 100만 가구가 아니라 300만 가구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임대주택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뭐 말하면 잔소리죠. 151조 2천억 원이 아니라 뭐 200조도 간다는 뜻이에요. 마치 말입니다. 한국전력의 부채가 200조잖아요. 200조가 넘어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도 200조가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200조라는 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야 됩니다. 저는 권력가들이 쉽게 공기업 부채를 엄청나게 늘려놨는데 저는 공기업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민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민영화 안 하고 여기다 부채를 쌓아놓으면요. 나라 진짜 아작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공기업의 민영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개가 아니라 이게 도저히 이것은 민영화만 안 돼. 하는 것만 빼놓고는 다 민영화해야 돼. 그래야지 말입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는 거고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지 대한민국이 더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처럼 임대주택 계속 지어서 포퓰리즘 정책이 앞으로 계속 성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나라가 망한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짐작할 수 있는 일.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저는 지표를 보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엄청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저런 일이 발생이 되면 되는 만큼 말입니다. 나라는 점점 고전을 겪을 겁니다. 제가 새벽붓같이 이렇게 나와서 경제를 분석하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소통을 하는 이유가 저는 제발 돈 뿌리지 말자. 나라가 좀 건전하게 국가는 튼튼하게 체제는 민주주의 그것도 자유민주주의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저는 새벽처럼 이렇게 나와서 외치거든요.
저도 언제까지 이렇게 외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외치겠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야 필부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요, 나 같은 사람 딱 하나 정도만 있어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같이 나와서 말입니다. 열심히 경제 분석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 같은 사람이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 같은 사람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새벽부터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아주 진솔하게 드린다는 뜻입니다. 경제는요, 여러분, 정환진 TV를 보시면 정확하게 중앙을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경제를 어느 쪽에 한쪽에 치우쳐서 저는 분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틀 안에서 분석해 드린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